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삼성 SDS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6만 9천 원에 30%요. 16만 9천 원에 30%. 예,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S도 뭐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이거는 늘 좀 떨어지네요, 멘토님. 네. 언제쯤 오를까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한다면 제가 이제 TV에 나오는 사람에서 이렇게 말하기 참 죄송스럽긴 한데 언론에서 떠들어댈 때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언론에서 SDS 좋습니다 하면 이미 주가는 20만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떠들어 준다면 확성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홍보, 우리 그 마트에 가면은 삼겹살 뭐 150만 원, 뭐 네. 150원 하죠, 뭐 그런 거. 그리고 시끄럽게 떠들잖아요. 그럼 방송 떠들어 줄 때 그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송에서 SDS 추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급합니까? 없습니다. 이걸 누가 봐요? 누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 주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 들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 잡았나 보다, 이상한 거 잡았나 보다 하면서 손절하고 나가게 되는 거고 지루하고 지치니까는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리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괜찮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떠들어줄 때 괜찮은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건 똥이 된장이 되는 날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아무리 안 좋은 종목도 결국 방송에서, 언론에서, 증권사에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은 그거는 주가가 날아가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 샀던 사람들이 그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두가 팔려고 할 때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모두가 사려고 할 때는 팔 수 있는 미덕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삼성의 SDS는요. 정말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떠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 그리고 역배열로 내려가고 있다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급이 꼬였다는 이유, 뭔가 사람들이 그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왜 그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르지만 그냥 보기 싫다는 이유로 안 사요, 이거를. 그리고 들고 있는 사람들도 손절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저 말고 다른 방송에 따른 상담을 한번 해보시면요. 이거 왜 들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거예요. 이런 거 왜 사서 들고 있습니까? 이런 거는 본전 올라오면 파세요라는 이야기를 할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들고 가라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지수가 밀려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지금 지수가 밀릴 수 있다고 저는 전망하고 있는데 그런 이슈 때문에 만약에 12만 원까지 밀린다면 저는 비중 50%까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싸면 쌀수록 더 많이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블록체인 관련주에서도 대장주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인수위원장으로 안철수 대표가 왔잖아요. 그죠? 네. 안철수 대표가 되면서 IT 강국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서 지금 보안 관련주라던가 뭐 IT 관련주도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 이번 정권의 수혜주가 저는 SDS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웃을 수 있습니다. 지금 놓치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상담할 가치가 없는 종목이다.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걸 본인이 무서워서 그런 거기 때문에 마인드만 꽉 잡고 가져가시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펄어비스. 예, 펄어비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11만 원, 비중은 20%. 네, 11만 원에 20%. 알겠습니다. 요즘 뭐 게임주들의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멘토님. 일단 뭐 게임주들도 언젠가 또 움직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이게 우리가 게임주가 좋습니다. 예. 화장품주가 좋습니다. 뭐 리오프닝주가 좋습니다 하면은 게임주니까 요것도 사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지금 여기가 동네가 제가 서울 지리를 모르는데 무슨 동입니까? 여기 서대문 서대문이라 칩시다. 예. 그러면 서대문 땅값이 오를 것 같습니다 하면 다 오를까요? 예. 서대문에 있는 땅값이 전부 다 오를까요? 아니면 지역마다 어디 뭐 역세권이냐에 따라서 뭐 어떠냐에 정도의 따라서 차이는 있겠죠? 그죠. 정도의 예. 차이가 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느 땅을 살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서대문이라고 하더라도 역세권이 있고 아니면 저 뒷골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뒷골목은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 되는데 게임 관련주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런 펄어비스를 매수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게임 관련주에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게임 관련 섹터를 잘 아셔야 되는데 지금 게임은 거의 뭐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실적이라든가 매출이 많이 뺏기고 있는 과정인데 펄어비스를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상태에서 이제는 지는 해를 잡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반등이 나오거나 수익이 조금 날 그런 가능성, 게임 테마가 만들어질 때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약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것도 비싸게 사놨으니까 약하게 올라왔을 때 본전 찾을지 안 찾을지 제가 확답 드리기도 어려운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결국 종목 선정이 잘못했다라는 거고요. 11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여기서 반등 나온다면은 지금 여기 지금 92,000원짜리에서 약간 머무르고 줄고 있는데요. 이 자리가 머물러진다면은 11만 원까지 반등이 한번 나와 줄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저는 매도 의견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 네. 92,0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밑으로 쭉 내려가서 5만 원, 6만 원대까지 위협을 할 겁니다. 그 정도까지 네. 내려갔을 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원치 않는 장기 투자로 내가 몇 년을 여기다가 시간을 날려버리시거나 아니면 그냥 조금 아쉽지만 15% 정도 손절을 하고 나오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 예. 네, 그래서 92,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손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시간을 버리시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시간을 아끼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92,000원대 손절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페트론 네, 12,000원에 15%입니다. 12,000원에 15%. 예, 알겠습니다. 펩트론도 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네요, 멘토님. 펩트론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이제 제약 바이오 중에서 제가 네. 어떤 기업이 갈 수 있다고 했을까요? 실적이 있어야. 그렇죠. 예.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얘 페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없는 기업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없고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적자가 엄청 심한 종목으로 네. 유명해요. 거기다가 신약 개발에 대한 그런 그 뉘앙스, 어떤 소문, 뉴스 그런 걸로만 주가가 과거에 한때 폭등을 했던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신약에 대한 기대감, 뉴스,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종목은 올라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앞으로 1,000원이고 2,000원이고 뭐 50원이고 100원이고 그냥 쭉쭉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애초에 그런 기업을 잡으셨어요. 블랙홀과 같은 그 기업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종목을 덜컥 사고 상담하는 게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늪에 빠져놓고 이게 왜 이렇게 빠지나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늪으로 네. 갔으니까 빠지는 거죠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원래 빠질 종목이고 정말로 이건 운이 좋아서 정말 소문, 뉴스, 임상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한 번이라도 나와준다면 튀어오르는 힘은 있어요. 근데 그게 있을지 네. 없을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네, 업계 관계자도 그거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고 기밀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네. 우리는 이제 시청자님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요. 그런 이야기가 혹여나 나와준다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발생이 된다면은 본전 이상에서 한번 탈출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면 요거는 주장창 떨어질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전략이 없어요. 그냥 반드시 기적 같은 일이 발생이 돼야만 하는 종목이에요. 손절은 안 해도 됩니까? 손절을 안 하는 것도 시청자님의 선택이겠죠. 왜냐하면 주구장창 네. 빠질 일만 남았으니까. 기적이 네. 일어난다면 반등이 나올 텐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위험한 종목이니까 8,600원에 손절합시다 했는데 8,600원 손절하고 다음날 갑자기 임상 뭐 삼상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주가가 상한가 가면은 욕할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예측이 안 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이제는 약간 모험을 하셔야 돼요. 나는 운이 평소에 좀 좋아. 그리고 난 평소에 감이 좋고 이번에는 조상이 한번 도울 거야. 그러면 난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네. 그게 아니고 내가 올바른 투자를 좀 해보고 싶어 이런 운에 기대는 게 아니라 정말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걸 앞으로 평생 좀 반복을 한번 해보고 싶어 분석을 해서 깨끗하게 정말로 난 정말로 이렇게 성실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이거 손절해야 돼요. 시청자님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저는 8,600원 밀리면 바로 손절하자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네. 나는 운을 좀 기다려 보겠다 한다면은 뭐 이 종목이 500원까지 가든 100원까지 가든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을 내세요.